자,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라입니다. 네, 당연히 클래스 안에서의 말이겠죠? 변경 가능성을 우리가 왜 최소화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일단 변경이 안 된다는 거 약간 부동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간단히 생각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뭐 유재석이 MC달이 1위 하는 거 누구나 다 아시는 것 같이 이럴 때 약간 불변의 의미를 쓰는 것처럼 클래스에서도 불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불변 클래스는 객체가 생성된 이후 상태를 변경할 수 없는 클래스를 뜻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불변 인스턴스에 간직된 정보는 고정되어 객체가 파괴될 때까지, 즉 일생까지 쭉 따라가는 거를 의미하고, 이제 그 자바에서는 뭐 스트링이나 뭐 레퍼 클래스나 빅 인트나 빅 디스멀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불변 클래스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라고, 또 그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의 앞부분에 이러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를 불변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규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규칙에 대해서 앞부분에 간단하게 책에서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클래스를 불변으로 만들려면 어떠한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나 했을 때 이러한 5가지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라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극치죠. 완전 극, 극점에 있는 불변 클래스가 왜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알아보고 저희가 단점을 알아봐서 왜 불변 클래스들을 선호하고 불변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이유겠죠? 장점이 있어야 그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성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변객체가 생성된 시점의 상태를 파괴될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로 인해 뭐 정말 당연한 얘기죠. 데이터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보시면, 네, 반대되는 상황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자, 가변객체로 예를 들어 봅시다. 상태가 변할 수 있겠죠? 가변객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변경 메소드를 사용해서 내부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내가 복잡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메서드를 어디서 호출되고 어디서 변경되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상태에 놓여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문서하고 그런 문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어디서 데이터가 변경되고 어디서 변경되지 않아서 어디서 사용해야 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반해 불변 객체는 그냥 생성 시점부터 끝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따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 객체에 비해서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인 단순성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스레드 안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복잡한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해서 스레드 안전이라는데, 이것도 정말 당연한 소리지만 불변객체는 생성된 이후에 상태가 변경되지 않죠? 그러면 여러 스레드에서도 동시에 사용돼도 똑같습니다. 네, 위에 그림처럼 뭐 커피가 똑같이 제조가 된다고 한다면 어디서 그 요청을 하든 똑같이 커피가 나가겠죠? 이런 것처럼 상태가 변경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뭐 별도의 동기화 처리 없이도 네, 스레드 안전을 보장합니다. 즉 기본적인 이러한 객체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쓰든 동시에 쓰든 뭐 여러 곳에서 쓰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똑같기 때문에. 네, 불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스레드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재활용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불변 클래스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든 인스턴스를 최대한 재활용하면 불필요한 객체 생성을 방지하고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책에 나오고, 직접적으로 코드 예시도 아래처럼 네,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미리 스태틱 파이널로 해놓은 다음에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실제에서도 자바 코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빅 인티그럴 아닌데 그 안에 모드 4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자주 사용되는 것을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로 정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빅 인티그럴 내부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수값으로 만들어서 네, 같이 공유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저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코드에서 쓸 때마다 계속 객체를 계속 생성하는 것은 네,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한번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것을 계속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펙티브 자바를 배웠던 아이템 1에서처럼 뭐 정적 팩토리 메서드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활용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 장점은 방어적 복사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무리 복사해봤자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복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네, 복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클론 메서드나 복사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복사 생성자라는 걸 나오는데 요게 스트링 클래스가 초반에 이러한 그 변경 가능성 최소화, 즉 불변 클래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초창기에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스트링 클래스에 직접 메서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명에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뭐 unnecessary, 스트링이지 immutable, 변경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불변객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변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뭔가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 만들 필요가 없는 이러한 방어적 복사를 해야 될 곳이 아닌 곳에서는 굳이 이런 불필요한 복사 생성자나 뭐 클론 메서드를 네, 사용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된 예고, 그 잘못 사용된 예가 스트링이고 그게 지금까지도 네, 고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조심해서 그러니까 사용하시고 되도록이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내부 데이터 공유입니다. 자, 내부 데이터 공유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불변객체는 불변객체끼리의 내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공유할 수 있잖아. 그냥 클래스면 공유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가변 객체도 내부 데이터를 똑같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가변 객체의 내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변 객체는 상태가 변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객체가 다른 객체와의 이런 내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을 때 한 객체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면 공유하고 있는 다른 객체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가변 객체에 있어서는 내부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가 있는데 이에 반해 불변 객체의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 공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죠. 왜냐?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예가 여기 빅 인티거에 저렇게 네거티브를 사용하는 거죠. 네, 저런 식으로
네거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냥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객체 안에 내부 데이터가 변경되는 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즉, 자유롭고 안전하게 내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가 불변 클래스의 다섯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성 요소로 사용입니다. 구성 요소로 사용인 뭘까? 객체를 만들 때 다른 불변 객체들을 구성 요소로 사용하면 이점이 많은데 어떤 이점이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뭐 맵이나 맵의 키나 뭐 셋의 원소로 쓰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맵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펄순 객체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눈에 봐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뭐 네임이나 뭐 로컬 데이트는 기존에 있던 불변 객체 안에 있는 걸 사용하는 거고 어드레스는 불변 객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따로 get 메서드만 만들고 send 메서드는 따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person 클래스가 있다고, 즉 person이라는 불변 객체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면 맵의 키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저희가 예제를 만약에 만든다면 위에 보이는 이 펄순을 저희가 각각 따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맵을 만든 다음에 키값으로 넣어주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키값을 뽑아봤을 때 정확하게 따로따로 네,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펄슨 객체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맵의 불변식을 깨트릴 걱정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것이 값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뭐 데이터의 일관성과 안전성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변 객체를 활용해서 어떤 구성 요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 요소까지 배웠고 마지막은 이제 실패 원자성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패 원자성 제공이 무엇이냐 알기 전에 저희가 실패 원자성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실패 원자성은 그냥 예외가 발생해도 여전히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연산이 성공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예외가 발생해도 객체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차피 불변 객체는 똑같습니다. 내부 상태가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실패 원자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불변 객체를 쓰신다면 자동으로 실패 원자성이 제공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 원자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봤고, 당연하게도 불변 객체는 실패 원자성을 제공하는 점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7가지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엔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네, 잠깐 기지개 펴시고, 네, 기지개 펴시고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장점 배웠고 이제 단점 배울 시간입니다. 단점 정말 없습니다. 단점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뽑으라면 가장 큰 게 이제 성능 이슈와 메모리 비용에 관한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단점이 되냐? 자, 불변 객체는 값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완전히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변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123에서 124로 되려면 완전히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값의 범위가 넓거나 복잡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소모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책에서도 뭐 예제를 이제 뭐 빅인티걸로 해서 작은 부분만 변경이 돼도 전체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추가해줘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제도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100만 번째
비트를 변경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한 부분을 변경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불변 객체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객체를 통해서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변 객체를 만들려면 이러한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아니 어떤 데이터의 크게 클수록 메모리와 처리 시간이 더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변경이 많아야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크기가 조금 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책에서는 가변 동반 클래스를 활용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제는 빅인티거보다 제가 스트링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예제를 가져 모았습니다. 자, 여기서 스트링 빌더는 스트링 클래스의 가변 동반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단계 연산을 활용한 예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위에 뭐 어펜드나 뭐 인설트나 리플레이스 통해서 다단계 연산을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트링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수정할 때마다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는 대신에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여 이 스트링 빌더는 가변 동반 클래스라고 부르고 그것을 사용하여 여러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에 마지막에 스트링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그때그때 저희가 그 불변 객체를 생성해서 했는데 이러한 가변 동반 클래스를 활용을 한다면 이러한 다단계 연산을 다 끝낸 후에 최종적으로 해당의 객체에 있는 불변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변 동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불변 객체 생성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이제 빅 인티거도 가변 동반 클래스가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크게 다루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1번. 클래스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변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변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조금 더 활용하는데 헷갈리거나 어떠한 명세서를 자세히 봐서 그거를 뭐 공부해야 되는 다른 러닝커브가 없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필드는 프라이빗 파이널이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은 생성자는 불변식 설정이 모두 완료된 초기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의 객체를 생성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라에 대한 여러분들 큰 맥락에서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저희가 왜 사용했는지에 대한 장점 7가지와 단점 1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한 그 불변 클래스를 만드는 규칙 5가지도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불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가변 클래스로 만들어야 된다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코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